예,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잘 변화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기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여행 가는 분들이 알면 좋은 일본 현지 정보라는 내용입니다. 오. 2022년 10월 11일부터 일본이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뭐 2년 반 이상이죠. 만에 일본 관광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뭐 이거 뭐 숙제 방송도 아니고 뭐 맞아, 후원 맞아, 받아서 맞아. 하는 방송도 아닌데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일본 정보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일본이 오랜만에 열렸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제 사이가 어찌 보면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 사이 동안에 일본이 뭐 바뀐 게 있나요? 부터 이래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진짜 관광 정보 같은 거는 저희보다 여행사라든지 예, 그런 정보 사이트가 요즘 진짜 많아요. 예. 맞아, 맞아. 이런 뭔가 새로운 쇼핑몰 생겼어요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일일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일본 현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일본이 이런 게 좀 크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란 게 있잖아요. 일본이란 나라 사회. 예를 들어 진짜 현금만 된다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부터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된 부분도 있어요. 예.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좀 좋은 그런 짜잘한 정보.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하고 있다라는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한국인 무비자 관광 오늘부터 2년 7개월 만에 허용. 이제 10월 11일에 이제 연합뉴스에 떴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다. 당장에 뭐 대한민국 분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뭐 일본뿐만 아니죠. 뭐 대만, 홍콩, 유럽도 많이 가시고 미국도 많이 가시고 맞아, 맞아.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트렌드였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돈이 있건 없건 못 가잖아요. 막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건 어쩌면 욕구라는 게 있죠. 이제 그게 어쨌든 일본도 이제 해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일본 무비자 입국 첫날 5,000명이 하늘길 갔다. 여행사 입장으로는 연말 2018년을 수준을 회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열렸으니까 뭐 본물 터지듯이 이제 팡팡팡팡 이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무비자 첫날 탑승률 98%. 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만석이란 말이죠. 덩달아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즘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서울 도쿄 지금 10월달 편도 직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죠. 이게 좀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조금 싸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 비하면은 비싼 편이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 갈 때 한 10만 원이면 갔잖아요. 왕복 10만 원 비행기표도 있었을 겁니다. 예? 있었어요. 저가항공사.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뉴스가 떴습니다. 공항의 방일객 속속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문 연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무비자 해서 나라 다 문 열었기 때문에 서양 뭐 다른 나라 아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온다라는 게 뉴스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방송 자체를 뭐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뭐 올 거다 갈 거다라는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만 보실 건데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일본에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걸 제가 중점적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구글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관광에 있어서 구글맵에 의존하는 게 엄청 아마 올라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길 찾을 때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구글 자체가 일본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정보가 구글맵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일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길 찾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구글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다녀 일본에서 근데 앞에 뭔가 있어 보이는 맛집 같은 게 있어. 이거 뭔가 장인이 오마카세 할 것 같은 스시집이 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구글맵을 엽니다. 그 가게가 맵에 있어요. 100% 있습니다. 구글맵에.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는 느낌 자체도 일본 사람들 현지인들 있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구글맵으로 한글 번역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는 맛집이다. 여기는 진짜 맛집이 아니라 가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그렇죠. 3년 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구글맵이 원래 음식 사이트 정보라든지 현지 정보는 일본 다른 사이트에 밀렸었습니다. 3년 전에도 평가라든지 정보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적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3년은 많이 그 정보 자체가 늘어나서 그렇죠. 사람들 빅데이터가 평가하는. 늘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지금 어디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구글맵을 열어가지고 현재 본인이 위치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아니면 한국어로 스시라고 넣으면 맛집이 쫙 뜹니다. 그럼 거기서 평점 좋은 집 이런 거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글 맵 하나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탭에 있을 건데. 숙소도 그래요. 숙소 뭐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찾는 거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럼 구글 맵의 기능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가게만 표시되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숙소에서 나왔어. 출출하니 야식 먹고 싶네. 근데 편의점 벤또 도시락은 조금 그래. 그럴 때 구글 맵에 켜가지고 음식점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 딱 클릭하면 바로 딱 뜹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깝고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구글 맵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편합니다.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한글로 하더라도 검색해도 되거든요. 구글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일본 오신 분들은 구글 맵은 무조건 애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효율 좋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예. 관광할 때는 이런 관광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여러 가지 아마 안내가 있을 건데 그렇죠.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제일 더 구글입니다. 구글이죠. 예, 이건 솔직히 이제 양심상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구글맵밖에 안 쓰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 개꿀 정보죠. 예. 이런 건 현지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숙제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숙제가 안 오지. 다른 앱 필요 없어. 다른 앱 필요 없어. 구글만 깔아. 구글 선생님 이러니까 그지? 이제 이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마 여행이라든 일본 오시면은 제일 먼저 신경 쓰시는 게 아마 환전일 겁니다. 당장에 이제 한국에서도 N저 뉴스 떴을 때 뭐 은행에 이제 엔화를 바꾸려 가는 사람들이 몰린다.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본이 워낙 현금 사회다 보니까 어쨌든 환전에 가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입을 모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QR코드 결제입니다. 코로나가 좀 많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은 현금 사회인 일본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했어. 내가 현금 지불할 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손으로 찝어가지고 직원한테 손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악수도 못하고 이거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이 나온 거야. 현금주의 일본은 코로나에 취약한 사회다. 맞아. 현찰로 인해서 코로나 병균이 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현금만 받는 가게에 사람들이 좀 안 가는 풍조가 생긴 거예요. 위험하네. 저거 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QR코드가 뭐예요? 비접촉 결제잖아요.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자, 밥 먹을 때 조용하고 자, 삑 이러고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시국에 일본이 급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살아남은 친구들이 제일 위에 있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앱 수단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는 이거 안 돼. 저 가게에서는 이거 돼.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갈립니다. 올해 6월 달에 나온 이제 일본의 이제 캐시리스 결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다가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깥에서 늘 얘기하지만 디지털화라든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변화를 시키자 이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쓰던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계속 쓰던 것만 썼는데 코로나라는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QR코드 이거 캐시리스 이제 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뭐 나라가 등더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이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어지간한 가게는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편의점이라든지 그 유명한 가게들은 되죠. 그렇죠. 작은 가게는 없습니다라는 게 생기지만. 그렇죠. 한국에서도 좀 자세하게 있잖아요. 나온 게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일본 여행 찐 꿀팁. 네이버페이로 환전 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법 뜬다 이래가지고 원화를 충전해 두면은 일본 가서 뿅 하고 썼을 때 바로 이제 결제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전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남는 것도 좀 있잖아요. 뭐 다음에 또 가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잔돈 짤랑짤랑 거는 귀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전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이 많이 쓰는 이런 결제이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가게도 다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산대 옆에 이거 됩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있으면 가능. 예, 그죠? 근데 나는 이런 거 가입하기도 귀찮아. 나는 한국에서 이런 거 안 써요. 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신용카드 쓸 수 있는데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약간 그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원래 일본에서 신용카드 딱 꽂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로 입력하세요 이러면 이제 가게 직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밀번호 뾱뾱뾱 하고 녹색 버튼 딱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야? 코로나 시국인데 말이야. 신용카드인데 뭐 버튼 눌러야 돼. 이거 손 소독해야 돼.
안 돼 임마 이러다 보니까 뭐가 유행했냐? 그렇죠 여러분. 터치 있잖아요. 이거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다 터치 있잖아요. 이 마크가 있는 거. 예, 이런 단말기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거의 다 터치가 된다 보면 돼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이런 현금 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 현금 안 들고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는 현찰만 받습니다. 라는 가게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우리는 현찰만 받는 체인점입니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된다 하더라도 해외 카드는 이거 안 되네.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10만 원 정도는 있으면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현찰 갖고 있는 게 편하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일본 가시면 거의 다 일본 교통비 비싸니까 기차 타든지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건데 혹시나 이제 부자 선생님이 계실까봐 제가 이 다음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의 택시가 이제 도쿄올림픽 준비한다 이래가지고 뭐 2019년 말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세단형 이런 택시에서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좀 짐도 좀 실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앉아서 타는 이런 이제 재팬 택시라는 이런 자동차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 카카오티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그게 갑자기 유행을 많이 했어요. 네,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원래 역 앞이라든지 번화가에 가면은 택시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택시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문 열어두고 있잖아요. 자 탑니다 이러면은 자동으로 문 닫아주고 이게 일본 택시 문화였는데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는 대도시는 이제 이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택시 앱으로 불러 이러다 보니까 택시 아저씨들이 그런 정류장에 안 서 있어요. 없다는 것보다 정류장 자체에 있는데 찾기 많이 어려워졌네요. 그러니까 정류장에 안 와요 택시 아저씨들이.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싶은 저녁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는 더욱이 많이 그렇습니다. 오상 그러면 뭐 택시 이거 타기도 힘든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바로 뭡니까? 이거죠. 예, 짜잔. 카카오티. 기존에 아마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를 제일 많이 타실 건데 카카오티 자체가 일본에 있는 택시 제일 큰 회사 거기랑 이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티를 한글 버전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와가지고 휴대폰을 켜요. 그리고 카카오티를 켜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일본 그 택시 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어요. 대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카카오티를 일본에서 키면은 똑같이 카카오 택시 T 쓰는 거 멘치로 일본에서도 택시를 잡을 수가 있는데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같은 카카오티 한국에서 택시 부르는 거랑 일본 택시 부르는 거랑 뭐가 제일 다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픽업 요금은 무엇입니까? 픽업 요금? 콜비. 그러니까 아예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도쿄에서 예를 들어 아까 앱을 써서 택시를 불렀어. 예를 들어 이런 게이큐라는 택시 회사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타던 기본적으로 320엔, 우리나라 또 3,200원이 콜비로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일본 택시 비싸다니까 한 1,000엔어치만 타야지 이랬는데 콜비가 320엔 붙어. 그러면은 택시 10,000원, 콜비 3,200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택시 420엔, 콜비가 4,200원. 회사마다 달라. 회사마다 달라. 그냥 자동으로 부르면 없는 택시 올지도 모르겠고 많이 내야 되는 택시 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택시가 다른 데 뭐냐면 한국이랑 아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형이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콜비를 받아요. 우리 회사는 콜비를 안 받아요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앱은 택시만 불러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 택시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부를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사전에. 그게 뜹니다, 앱에. 카카오티나 쓰는데 이거 일본 가서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이거 편한데 한번 타볼까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왜? 일본에서는 택시 탈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부담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 목적지를 뭐라 말했는데 일본 아저씨 영어도 못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한글로 입력하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택시에 나도 한번 타면 기분 내보자 부르주의 기분 낼 수도 있는데 주의하세요. 이걸 모르면 있잖아. 혐한 받았다고 느껴서 그렇죠. 기분 나쁘게 여행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미터기에는 요금이 얼마 한 500엔 찍혔는데 청구는 한 900엔 사기당했네. 택시 사기당했네. 맞아. 사기당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죠. 콜비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있기 때문에 맞아. 상당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이거 영어 관련 얘기인데
일본이 이제 당장에 코로나 기간 동안 원래 여러분 도쿄 올림픽이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야지 도쿄 올림픽 때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 일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관객이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 이 열기 자체가. 대신에 이제 뭐가 늘었냐면은 곳곳에 관광 안내소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예, 도쿄, 특히 도쿄를 중심한 대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정비를 많이 해놨어요, 일본이. 과거에 비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참고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알려줄 거예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흡연자들. 이게 꿀 정보예요? 이건 개꿀 정보죠. 예, 박간의 오상이 이제 그 전담 니꼬니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데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원래 흡연자에 대해서 엄청 관대한 나라였어요. 그랬네요.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서도 흡연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 흡연자들이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역풍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 흡연 부스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서 담배를 피면은 후 할 거 아니야. 코로나 초기 때 뭐였죠, 여러분? 비말이 튄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말할 때 침이 팍 튀면서 특히 이제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 연기에 코로나균이 섞여서 간다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렇죠. 일본에 밖에 야외라든지 쇼핑몰 각종 흡연 구역 있잖아요. 폐쇄가 됐습니다. 왜? 거기서 코로나가 퍼져나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이잖아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 시국 때 일본 흡연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없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다. 어떤 쇼핑몰 같은 데 아직까지도 이걸 좀 막아두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명까지만 부스 커다랗게 만들어두고 있잖아. 한 명까지만 입장 가능 이런 걸 막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흡연 장소에 줄 서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많이 하냐면은 일본은 흔히 말하는 길빵 있잖아요.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룰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지자체가 해놔요. 지자체가.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삿포로 같은 경우에서도 삿포로역을 중심으로 중심가는 다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지나다가 초록색이라든지 노란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눈을 이제 주차 단속하는 거 벤치로 흡연 단속반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삿포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런 흡연 단속반 아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런 흡연 부스가 없으니까 구석에서 길빵 하면 되겠지 라고 하다가 그 할배가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요. 여러분들은 일본어 못하면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할배들 영어 패치해놨습니다. 그래 높은 확률로 영어로 얘기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그 안 내고 가는 게 일본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공평하게 흔히 말하는 금지구역에서 담배 피면은 벌금 냅니다. 특히 오사카 같은 경우에서는 2022년 4월부터 특히 좀 이제 오사카는 조례가 빡셔졌습니다. 오사카는 이제 종업원, 알바생이 있는, 즉 뭐다? 가족 경영을 하지 않는 음식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이 안 됩니다. 근데 규모가 있는 음식점장에서는 예전과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묻는 호텔에 따라서는 아예 이 호텔은 금연 호텔입니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호텔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호텔 밖에서 따로 장소를 주는데 그것도 쪼매난 거 그런 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장 플러스인데 간혹 전담이니까 상관없어라는 사람인데 전담도 똑같은 흡연구역입니다. 일본은 전담이나 연초랑 동일 취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 자체가 아까 말한 현금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런 담배에 대한 인식부터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잘 변화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기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여행이랑은 좀 관계없는 사실은 일본 현지의 변화 같은 정보인데 그래도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출장도 마찬가지죠. 출장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어쨌든 일본 오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